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공수처장님, 네. 예, 오늘 조금 전에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보도가 됐는데요.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들과 손준성 검사 지휘를 받은 파견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것을 확인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 중에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된 동그라미 검사 임씨 같은데 약간 이몽석 검사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서 이 동그라미 검사 컴퓨터를 확보했다고 돼 있고, 대검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내용과 권순정, 한동훈 입건한 것도 이런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기사가 났네요. 공수처에서 저 수사관들과 검사들 불러서 조사를 한 게 맞습니까? 예,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러서 조사한 건 맞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입니다. 제가 그 뉴스 보도를 못 봐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무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이제 받아서 문제가 됐는데, 검찰에서 이제 보니까 뇌물로 적시를 해서 유동규 구속 영장을 할 때 보니까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유동규와 김만배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유동규가 밑에 보면은 곽상도는 현직인이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 이렇게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정치자금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아들에게 우회적으로 돈을 공여했다. 뇌물로 공여했다. 정치자금법도 위반한 것도 알고 있다. 라는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곽상도 의원이 또 본인도 대구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본다면, 이 녹취가 되기 시작한 게 2019년 이후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종의 상당한 거래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건 명확하게 뇌물일 경우 정치자금법까지 연결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경기 남부청 경찰에서 곽상도 의원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에 곽상도 의원이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라고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당장 곽상도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뇌물 공여 혐의로 유동규를 구속한 만큼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즉각 수사가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병도 바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그 아들의 50억 부분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경계 지점이었다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아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걱정하시지 않도록 지금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자금이 뇌물이 공여되는 그 통로가 이 현재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를 가리키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뇌물을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일이면 왜 뇌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이제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해서 제가 월성원전 고발 사주가 또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주도해서 서울지검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대전지검으로 배당을 하게 하는 과정이 10월 20일 날 감사원 결과 발표되고 10월 23일 날 확인해보면 23일이 맞는데 감사원의 자료가 검찰 수사 참고 자료 형태로 대검으로 제출이 되고
그런데 10월 22일 날 거의 18시경 가까워서 국민의힘에서 개인 신상 정보까지 도저히 개인이 알 수 없는, 정당이 알 수 없는 개인 감사원 직원들의 개인 신상 정보까지 담은 고발장이 대전지검으로 접수가 되고, 그러면서 10월 29일 날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해서 이두봉 검사장하고 사진을 찍고 11월 초에 구체적으로 대전지검에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고 배당이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손준성 검사 보냄, 기문받음과 똑같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이제 인위적인 그런 대전지검으로 딱 찍어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이제 제보를 받은 것 중에 공식적으로 보낸 수사 참고 자료 이외에 최재형 원장이 윤석열 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별도로 모아둔 자료가 더 있으니까 그걸 좀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사원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대전지검으로 이걸 이첩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다는 아까 제보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이 고발했던 그 고발장의 정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의심과 동시에 애초에 검찰과 감사원의 최고위 간부였던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사전에 모의를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까지 사실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전지검으로 가게 되는 경위를 꼼꼼하게 좀 조사를 해야 저희 제 지시를 받아서 우리 감찰관실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수사 참고 자료에 대검에 보낸 일시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발장에 도저히 알 수 없는 피고발인 일부의 실명 확인,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이 고발장을 초안을 작성했다고 하는 당직자죠. 조모 변호사도 있고요. 등등의 조사를 나름 했고, 그 조사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건은 잠깐 시간이 잠깐, 그 조모 변호사가 주호영이 갑자기 대전지검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대검의 검찰총장에게 보내고, 그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